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2.6 경사면에서의 응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면에서 응력, 축하중을 받는 균일 단면부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면 MN에 작용하는 응력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단면 그림 C와 같이 2차원으로 도시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를 자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테고요. 그리고 응력은 모든 면적에 분포된 힘이죠. 다음과 같이 시그마 x는 a분의 p로 나타낼 수 있을 테고 이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x축, y축 평면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테고 이럴 때 이 mn의 요만큼 C에 해당하는 작은 요소를 끄집어낼 수 있겠죠. 이 요소를 끄집어내면 이렇게 3차원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같이 2차원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3차원인데 이제 x, y 평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이제 2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그러면 양쪽으로 가해지는 응력이 a분의 p 이런 식으로 동일하고 2차원으로 나타나도 동일하고요. 그때 이 표기를 시그마 x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응력 요소는 x면에서 x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죠? x면에서 x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나타낸 거고 통상적으로 다음에 B와 같이 2차원으로 도치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풀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모두가 2차원으로 도시를 하고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앞에서는 이제 이면은 이제 경사면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래 그 면과 동일한 각도의 면이었지만 이제 경사가 졌을 경우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경사가 졌을 때는 응력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그러니까 경사가 안 졌을 땐 당연히 이 단면에서 일어나는 일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동일하겠죠. 동일하지만 이제 경사면인 경우에는 이렇게 일어났던 응력이 여기선 어떻게 일어날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게 이번 시간이고요. 일단은 경사면이라고 하지만 경사면을 이렇게 잘랐지만 결국에 이 면적에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은 동일하게 P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P가 작용을 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2차원으로 단순하게 나타내면 이 P라는 힘이 이 PQ 단면에 이렇게 동일하게 응력으로 분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들을 원래 응력이라는 거는 면에 대해 수직과 수평 성분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내야 돼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없고 이 힘을 나눠서 표현을 해야겠죠. 이 면의 수직인 힘과 수평인 성분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사실 그러니까 평형을 고려하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P라는 힘이 있고 PQ라는 단면이 있을 때 그럼 이 PQ의 각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X축과 이 경사면의 수직인 N축 간의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N은 여기 수직이면 경사면의 수직인 N축과 X축 간의 각도. 그러면 예를 들어 윗면, 요 윗면은 몇 도를 의미를 할까요? X축에서 얼만큼을 돌면 윗면이 나오죠? 90도만큼 돌면 윗면이 나오죠. 윗면은 90도에 해당하는 거고, 만약 좌측면,
좌측면, 요 면은 몇 도에 해당을 하는 걸까요? X축에서 이 좌측면까지 가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고 그게 총 180도죠. 180도까지 돌아야 된다. 그래서 좌측면은 180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 P에 작용하는 이 힘들을 분해를 하면 결국에 벡터에 분해를 하면 되겠죠. 이 P라는 거는 요 면에 수직인 M 그리고 수평인 V 이런 식으로 힘을 나눌 수 있을 테고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죠? P 코사인 세타가 되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P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인 힘 N은 P 코사인 세타가 되고 수평인 V는 P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힘을 응력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죠? 결국에 면적으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요 경사면의 면적 그러면 수직 응력은 A1분의 수직력 전단 응력은 A1분의 전단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럼 A1은 어떻게 구하냐? 요 면적은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띄어냈을 때 여기가 원래 얼마죠? 여기가 원래 A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A1 그러니까 원래 경사면이 아닌 경우에 A였는데 그러면 요 각도를 아니까 여기가 또 지금 세타죠? 결국에 여기가 세타가 될 테니까 그러면 A1분의 A가 코사인 세타고 그러면 A1은 A를 코사인 세타로 나눈 값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노테이션 세타 기울어진 단면의 응력을 시그마 세타, 타우 세타로 정의한다. 아까는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시그마 x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x면에 x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얘기를 했었는데 세타만큼 기울었을 때는 시그마 세타, 타우 세타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시그마 세타는 A1분의 N이라고 했고 타우 세타는 A1분의 V이긴 한데 여기 부가 붙었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거 방향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 힘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크기는 동일한데 이 뒤에서 이제 그 부호의 규약에 대해서 나오니까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부호 규약을 일단 밑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수직응력은 인장일 때 양, 수직응력은 이거는 원래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단응력은 이 응력이 반시계 방향 회전을 일으킬 때 양이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방향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단 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얘는 어떤 회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회전을 주고 있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대의 경우, 만약에 반대의 경우 아까 같이 이렇게 아래로 간다면 아래로 전단력이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전단 능력이 얘는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고요. 그래서 세타가 A인 경우에는 응력 X방향의 단면에 작용하는 응력이고요. 그러니까 세타 0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회전을 안 했다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원래 축 방향과 동일한 단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세타가 0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그마 X고 A분의 P죠. 그런데 세타 방향의 면에 그러니까 세타가 0인 게 아니라 이제 세타만큼 어떤 숫자만큼 돌았을 때 응력을 구해보면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시그마 세타는 A1분의 N이 되고 타우 세타는 A1분의
V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를 가지고 푸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럼 요 식에서 이제 조금씩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은 아까 앞에서 p로 표현하면 p 코사인 세타라고 했고요. a1은 코사인 세타분의 a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요 값들을 넣으면 a분의 p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방금 요 식을 두 식을 넣으면. 근데 a분의 p라는 게 결국에 시그마 x죠. 그러면 결국에 얘는 시그마 x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전달 능력식도 v에다가 p 사인 세타를 a1에다가 코사인 a분의 a를 넣으면 오른쪽 같이 마이너스 a분의 p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요 a분의 p 자체가 시그마 x이기 때문에 얘 대신 시그마 x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이제 식이 나오게 되는데 아래에 시그마 세타는 시그마 x 코사인 제곱 세타, 타우 세타는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또 삼각함수 관계식을 쓰면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 대입을 해주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사인 2세타니까 얘를 여기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식이 최종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직 응력이 x축의 x면에 x축 방향의 그 수직 응력이 시그마 x일 경우에 세타만큼 돌았을 때 수직 응력은 다음과 같이 다음의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때 또 전다 능력은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세타 회전된 경사면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 전다 능력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했고요. 이 식은 지금 정역학으로 유대를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힘의 평형을 가지고만 이 식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재료와는 무관한 거죠. 어떤 재료를 썼는지에 대해서 무관하게 선형, 비선형, 탄성, 비탄성 모두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 구했던 요식 시그마 세타와 타우 세타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래프의 변형이니까요. 그럼 처음에 이제 수직 응력부터 보면 코사인 2세타이기 때문에 원래 코사인 세타의 주기는 2파이지만 코사인 2세타의 주기는 파이겠죠. 그래서 지금 파이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 180도만큼을 주기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크기는 어떻게 되죠? 크기는 2분의 시그마 x가 붙어 있으니까 코사인 x에 코사인 함수에 원래 코사인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데 이만큼 붙었으니까 최대값은 2분의 시그마 x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지만 지금 이게 그 2분의 시그마 x만큼 위로 올라간 함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원래 최대가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였지만 플러스 1, 이 2분의 시그마 x 때문에 한 칸씩 그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최대값이 시그마 x가 되고 최소값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원래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였을 텐데 그래서 이 함수를 보면 각도가 어떻게 세타가 어떻게 됐을 때 언제 최대값을 갖고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 사인 그래프도 동일합니다. 사인 그래프도 원래 사인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근데 2세타이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크기에 원래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그 시그마 x를 곱했으니까 최대가 마이너스가 최대값은 결국에 2분의 시그마 x가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최대 최소가 나온 거고 또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사인 그래프가 이제 반대로 그려졌겠죠. 이렇게 반대로 그려져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아시기 때문에 쉽게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언제 최대를 갖고 언제 최소를 갖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수직 응력 시그마 세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세타가 0일 때 시그마 세타는 시그마 x 값을 갖죠. 그리고 그게 최대값이죠. 그리고 세타 플러스 90 마이너스 90일 때 플러스 90 마이너스 90일 때 시그마 세타는 결국에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수직 응력은 세타가 제로일 때 시그마 맥스가 시그마 x와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축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각도가 0일 때 가장 많은 응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타로 돌아가는 순간 이렇게 경사면이 되는 순간 그 수직 응력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0도에서 이렇게 세타가 커질수록 얘가 줄어들죠. 결국 90도일 때 0이 되고 90도가 일 때 0이 된다는 건 요면일 땐 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타가 45도일 때 수직 응력은 최대 수직 응력의 절반이다. 이 말은 뭐죠? 왜냐면 딱 45도일 때 플러스 45 마이너스 45일 때 딱 0.5 시그마 x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수직 응력의 절반이죠. 이때 발생하는 이런 원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전단력을 보면 전단 응력을 타우 x 세타는 어때요? 보니까 세타가 0일 때 타우 세타는 0이죠. 그리고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일 때도 0이고. 그러면 언제 최대값을 갖냐? 세타가 마이너스 45도일 때 플러스 최대값을 갖고 세타가 플러스 45도일 때 마이너스 최대값을 갖죠. 그래서 마이너스 45도일 때 타우 세타는 양의 최대값, 플러스 45일 때 타우 세타는 음의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최대 전단 응력의 크기는 얘는 항상 0.5 시그마 x만큼을 갖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크기는 보호랑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물체의 어디에 전단 응력이 제일 크게 발생하는지 수직 응력이 크게 발생하는지 할 때 보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절대값이 크게 발생하는 곳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걸 피하기 위해 설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데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도식화하면 세타가 0일 때는 이렇게 시그마 x밖에 양쪽으로 작용하지 않겠죠. 전단력이 없죠. 왜냐면 0도일 때는 0이었으니까 전단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45도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45도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45도인 경우에는 여기가 수직 응력, 여기가 전단 능력이죠. 45도 돌았을 때 수직 응력은 플러스 0.5 시그마 x니까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2분의 시그마 x고 전단력은 마이너스 0.5 시그마 x죠.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0.5 시그마 x 그러니까 2분의 시그마 x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니까 시계 방향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요소
그러면 요소 A와 B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부재에서 요소 A는 어때요? 각도가 안 돌아간 거. 방금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B는 45도가 돌아간 거. 그쵸? 그래서 요소 A인 경우, 그러니까 세타가 0인 경우 최대 수직 응력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수직 응력이 유일한 응력이고요. 근데 세타가 45도로 돌려인 B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A는 이렇게 생긴 거고 지금 B는 이렇게 생긴 거고, 앞에서 이미 했지만 다시 보면 45도일 때는 수직 응력이 2분의 시그마 x고 전단 응력은 어떻게 하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죠. x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측,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측 상단면이 시그마 요 면이 세타가 45도인 거고, 만약에 세타 마이너스 45도이면은 어디죠? 우측 하단면은 여기죠. 여기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 요소에서 봤을 때 응력은 2분의 x가 되고, 타우 세타 전단 응력은 요 방향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죠.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2분의 시그마 x다. 이 부호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경사면에서 응력이 실제 발생하는 부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축하중을 받는 부재의 최대 전단 응력은 최대 축응력의 절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아까 무조건 최대 전단 응력은 최대 수직 응력의 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축하중을 받는 부재의 최대 전단 응력은 최대 축응력의 절반이 발생하게 되고, 재료가 인장에 비하여 전단에 훨씬 취약한 경우 전단 응력에 대해 파괴됨.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중이 가해졌을 때 특히 이 몇 도로 파손이 일어나냐면 45도 방향으로 파손이 되거나 이런 줄무늬가 관찰이 된다. 뭐 이런 경우 이제 단축으로 응력이 가해진 경우라서 뭐 봉이 한 방향으로 단축, 인장, 압축을 받는 경우를 이제 단축 응력이라고 하고, 결국 중요 방향은 세타가 0일 때와 45도일 때다. 왜냐면 세타가 0일 때 수직 응력이 최대고 세타가 45도일 때 전단 응력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어떤 그 크기값, 부호값이 이제 명확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압축을 받고 있는 부재인데, 여기서 90K 뉴턴만큼 받고 있고 25도만큼 돌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수직인 면의 면적은 1200mm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25도 돌렸을 때의 응력 요소를 한번 응력을 구해보고 응력 요소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와 이 그림을 살펴보면 결국에 아까 그냥 시그마 x 회전하기 전에 시그마 x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가 P고 여기가 면적이 A였으니까, 또 압축이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A분의 P라고 계산할 수 있고 마이너스 75 메가파스칼이 발생을 한다고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5도를 돌렸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앞에 저희가 요 두 식을 유도를 했었죠. 시그마 세타는 시그마 x 곱하기 코사인 제곱의 세타, 타우 세타는 마이너스 시그마 x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라고 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값들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세타만 대입을 하면 되죠. 세타만 대입을 하고 요 아까 구한 요 시그마 x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세타는 마이너스 61.6 메가파스칼, 타우 세타는
28.7 메가파스칼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방향을 알 수 있겠죠. 방향을. 예를 들어 이제 25도만큼 돌린 게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이 면을 구하는 거예요. 이 면을. 25도만큼 이렇게 돌린 거기 때문에 25도만큼 돌린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마이너스 61.6 메가파스칼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인자인가요? 압축인가요? 압축이죠. 압축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값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마이너스 61.6이라고 써야 될까요? 61.6이라고 써야 될까요? 화살표를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표현을 할 땐 61.6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화살표가 방향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전다 능력은 어때요? 플러스죠. 28.7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돼야 되니까 이 방향이죠. 그쵸? 그러면 28.7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면에 대해서도 여기 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하려면 각각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25도였지만 여기는 몇 도일까요? 25도에 90도를 더한 115도겠죠? 그럼 요 면은 25도에다가 한 180도를 더한 205도를 대입을 하면 될 테고 그리고 요 면은 뭐 25도에다가 더 더해도 되지만 더 쉬운 거는 빼는 게 더 쉽죠? 25도에서 90도를 뺀 25도에서 90도를 뺀 마이너스 65를 그러니까 요 두 식에만 다 대입을 하면 다 구할 수 있고 크기는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제 방향만 생각을 하면 돼요. 방향만 생각해서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생각을 해서 그리면 다음과 같이 C처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팁을 드리면 수직 응력은 서로 직각인 두 개의 면에 대한 계산을 하면 되고 전단 응력 한 개 면에 대한 계산만 하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네 면에 대해서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얘 구했죠? 얘 구했으면 AD 면에 대해서만 수직력을 하나 구하면 AD 면에 대한 수직력을 하나만 구하면 얘가 이렇게 압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려면 당연히 여기 압축이니까 이쪽이 당연히 이 방향이겠죠? 이 방향으로 또 밑에 AD면에서 압축이라고 알았으니까 당연히 이 방향도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 응력은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전단 응력은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전단 응력 여기가 이렇게 되면 회전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이쪽으로 힘이 발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얘는 반작용이기 때문에 반대편은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전체적으로 회전을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모든 면에 대해서 이 식을 각도를 대입해서 풀 필요는 없다. 수직 응력 서로 직각인 두 개의 면에만 해보면 되고 전단 응력은 한 개 면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보면 된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2-11은 다음과 같은 부재에 이제 하중이 가해져 있고 경사각이 40도이고 그리고 원래 이제 두 개의 물체가 위아래로 요 경사면에 의해서 접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각각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허용 응력이 있습니다. 압축, 공 전체적인 허용 압축이 허용 전단 그리고 접착 이음에 해당하는 접착 이음면의 압축과 전단이 이렇게 허용 응력이 정해져 있다면 이때 봉의 최소폭 B를 구하라. 이 B가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 그러면 결국에 이 모든 허용 응력을 다 만족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 아래로 그것보다 이하의 응력이 가해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일단
얘를 요 3D를 2000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테고요. 그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가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각도는 항상 이 절단면의 수직인 n 벡터를 구해야 되죠. 이 수직인 n 벡터와 x축 방향과의 거기에 각도를 우리가 원하는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가 알파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고, 그럼 여기는 90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90 마이너스 알파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타인데 부호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50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폭을 구하려고 하면 결국에 이제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구하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원래 시그마 x는 a분의 p인데 a는 이라고 표현을 하면 시그마 x분의 p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A가 커지면 동일한 힘에 A가 커지면 응력이 작아질 테고 A가 작아지면 그만큼 응력이 크게 발생할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허용 응력이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지 이 시그마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식 앞에 유명한 식 요 두 식, 이 두 식 갖고 지금 계속 이 단원은 풀고 있는 거예요. 이 식에 대해서 시그마 x에 대해서 풀면 시그마 x는 여기 이 식을 시그마 x는 걸로 풀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일단은 접착 이음부터 한번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접착 이음이랑 봉의 경우에 있었는데 접착 이음부터 살펴보면 압축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접착 이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용 응력이 나왔죠. 750 psi, 500 psi인데 압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50 psi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타는 이미 마이너스 50도죠. 그러면 이 시그마 x는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시그마 x는 결국에 마이너스 1815 psi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허용 응력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들어오는 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방향의 힘이 시그마 x일 때 능력이, 그리고 전단면에 의해서는 또 타우가 전단면에 의해서는 500 psi까지 건들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타우는 방향을 모르니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결국 나오는 값이 시그마 x가 음이 되는 값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시그마 x라는 건 음이라는 건 압축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응력 요소의 관찰에 의해서 타우 세타가 마이너스 500 psi임도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을 보면 지금 뭐 P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얘를 힘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런 방향으로 나뉘겠죠? 그러면 이 면적에선 이 방향으로 타우가 생기겠네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마이너스가 맞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라는 것도 뭐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도 있고 답을 넣어와서도 해볼 수 있고, 결국에 시그마 x에다가 마이너스 500 psi를 넣고 각도를 마이너스 50도를 다 이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015 psi가 또 나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플라스틱 허용 응력을 근거로 하면 압축에 대한 허용 응력이 지금 시그마 x는 마이너스 1100이고 옆에 있죠? 이건 뭐 그냥 바로 나왔고,
최대 전달 능력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45도일 때 발생을 하잖아요. 45도일 때 얼마로? 최대 응력의 2분의 1만큼 발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바로 2분의 시그마 x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전단에 대한 허용력이 600이었으니까 실제 수직은 마이너스 1200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앞에 시계에 이제 대입을 해서도 구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뭐를 계산을 한 거냐면 각각의 조건별로 버틸 수 있는 응력 마이너스 1200, 마이너스 1100, 마이너스 1015, 마이너스 1815. 그러면 부호는 상관없고 크기 값만 셌을 때 가장 큰 값을 선택해야 될까요?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해야 될까요? 허용 응력이니까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해야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만족시키려면 가장 작은 힘을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015가 제일 작네요. 이게 제일 작네요. 그래서 결국에 아까 면적에 대한 식에다가 마이너스 1015 풋사이를 계산하고 넣고 힘은 8000 파운드였으니까 넣으면 면적이 7.88 인치 제곱이 되고, 이게 바로 정사각형이었으니까 b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한 변이 b가 되면. 그러면 b는 결국에 루트를 씌운 2.81이 나온다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